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김준규 4.0 인문선행정학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0이 붙었는데 4.0이라는 건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강의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본 것이고요. 지금 이 OT는 본 수업 OT가 아니라 프리 OT, 여러분들한테 미리 지금 제공해드리는 OT이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한다든지 특별히 소개해드릴 것도 없지만 그런 거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2021년 행정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김준규고요. 대표교수라는 것은 간판교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저만 행정학을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간판교수, 행정학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 제 얼굴이 제일 큽니다. 간판만큼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간판교수라고 합니다. 자, 흔히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선택하실 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행정학. 정말 어렵다더라, 방대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 오해를 벗기고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흔히 행정학은 방대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방대하다. 그 다음에 재미없다. 재미없다. 행정학을 처음 강의를 해보면 딱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학생들은 할만한데 괜찮은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반응은 야 그거 극혐 노잼 노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다. 들을 때는 알았는데 듣고 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생소하고 쓸모가 없다. 하등에 쓸모없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오해고요. 진실은 행정학이 사실 방대한 건 맞아요. 행정학 자체는 방대하지만 공부해야 될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노른자에만 공부하시면 돼요. 흰자까지 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 행정학은 흔히 범위가 없다. 국정교과서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본 행정학은 요거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본 행정학은 요거다. 어떤 교수는요, 내가 보는 행정학은 요거다. 교과서마다 다루는 범위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합집합으로 모아보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합집합 자체는, 행정학 자체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정도. 노른자이. 요건 흰자. 노른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쳐드리는 울타리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시면 그거를 응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노른자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노른자만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를 한 사람은 이 흰자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못해요. 근데 노른자만 공부하더라도 그거를 이해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해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흰자 쪽에서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서 맞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른자만 공부하시되 이거를 이해할 거는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전부 다를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른자에만 공부하고 선생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이해를 한다면 흰자에서 나오는 문제도 전부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할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행정학 자체는 방대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중에 인사행정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깨알 같아서 안 보시겠지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라는 인사행정의 제도가 있거든요. 공직분류 제도인데 이게 교과서에 보면 이 표가 나와요. 근데 이거가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거의 나올 정도로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달달달달 암기하면요. 이대로만 문제가 이 표현 그대로 나온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밖에서 나올 수도 있고 표현을 약간 바꿔서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만 달달 암기하신 분들은 문제를 못 맞춥니다. 그러나 이거를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이 직위분류제하고 계급제의 어떤 배경, 제도의 개념, 히스토리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고 이 밖에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걸 암기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행정학이 재미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면
엄청 쉽고 재밌게 의외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날아간다. 듣고 나면 날아간다. 휘발성이 강하다. 뭐 생소한 학문이니까 그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컬이라는 게 있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순환, 2순환, 3순환, 보통 이제 5단계로 순환이 있는데, 그런 커리를 밟아나가고 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휘발성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4.0 저희 행정학에서는 주제별로 이 위주로 설명을 다 하고, 예를 들어 한 4, 50분간 어떤 뭐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직위분류제 이런 거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 1, 2분 동안 제가 코팅을 해드립니다. 안 날아가게, 휘발이 안 되게 코팅을 해드립니다. 암기를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한 45분간 좀 졸았더라도, 열심히 안 들었더라도 그것만 확실히 들으시면 머리에 남을 수 있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플러스 암기까지 시켜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휘발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휘발성이 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쓸모없다? 아니에요. 공직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공직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홍길동, 내일 우리 델파이 해야 된다. 델파이 좀 준비 좀 해라. 아니, 국장님, 델파이가 뭔데요? 저는 초코파이는 많이 먹어봤는데, 델파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너 행정 공부 안 했니? 안 했는데요. 선택 안 했는데요. 그래? 오늘부터 당장 퇴근해서 노량진에 가면 김준규 선행정학이 있다. 그거 들어라. 공부해야 된다. 행정학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온 학생들을 제가 몇 사람 실제 봤어요. 실제. 여러분들 공직에 들어가시면 행정학 많이 씁니다. 그리고 면접 때도 주로 물어보는 게 행정학 물어봅니다. 쓸모없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오해. 자, 그럼 행정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 학문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특징을 약간 알아야 우리가 효율적인 공략 방법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행정학은 범위가 없어요. 자, 합집합 자체가 넓기 때문에 범위가 없고, 교수들마다 다루는 범위가 전부 달라서 범위가 없고, 그 말은 국정교과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사나 뭐 국어나 이런 건 국정교과서가 있잖아요.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행정학은 없어요. 모든 교수들이 다 자기가 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다 출제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울타리를 잘 적정히 쳐서 잘 이해시켜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국정교과서가 없다.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또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이해하고 암기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건 이해하고, 단순히 암기할 건 암기로 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주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몇 개만 조금 암기해 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걸 암기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 제가 일일이 다 수업 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은 문제, 경중과 등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A급, B급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저희 기본서를 보시면 나중에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A급은 중요도가 100 정도예요. 100. A급은. B급은 한 99에서 50 정도. C급은 49에서 한 10 정도. D급은 9에서 한 0도 있어요. 0 정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에 실려있다 그래가지고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그걸 외운 그거 아니에요. 행정학은 정말 경중을 잘 가려서 공부하셔야 돼요. 경중을. 처음에 입문 때, 저희 수업이 이제 입문 수업인데 처음에는 이 A급, B급 위주로 요거 위주로 큰 숲을 그려나가는 그쪽에 우선 치중을 하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욕심을 바짝 부려가지고 C급, D급까지 처음 요런까지 하려고 하시면요. 절대 힘들어서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행정학은 더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빼기다. 안 봐도 될 부분을 자꾸 빼나가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더하지 마시고, 행정학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 알아야 될 거를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하지, 쓸데없는 거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5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잠자는 사자의 코털. 두 번째, 나무의 벌집. 세 번째, 아버지의 퇴직금. 네 번째, 동창회 갔다 온 아내. 5번째, 시험에 안 나올 거. 시험에 안 나올 거 건드리지 마세요. 벌집 쑤시지 마세요.
자, 행정학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수험가에 노량진, 부산, 대전, 대구 수험가에 수많은 선생님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학 강의를 고르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결론은 쉬우면서도 점수가 나와야 돼요. 자, 점수도 나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강의가 점수가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쉬우면서도 점수가 나오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대한민국 행정학은 엄청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강의가 있고 점수가 나오는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쉬운 강의가 있고 어려운 강의가 있어요. 당연히 점수가 나오면서 쉬운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쉬운 강의 중에서도 아주 단편적이고 그냥 암기 위주로 해주는 그런 강의도 처음에는 얼핏 쉽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갈 때까지는. 그런데 또 하나는 흐름을 알려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강의도 이해가 되니까 차곡차곡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느껴진다는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단편적이고 암기 위주의 강의, 그 다음에 흐름 위주의 이해 위주의 강의. 둘 다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좀 고통스러운 강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쉽게 느껴지더라도 아래 흐름을 얘기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이래서 쉬운 강의, 그래서 결국 점수가. 자, 이 단편적이고 암기주의 강의는요, 아무리 쉬워도 요거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암기주의 강의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흐름 위주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서 쉽게 느껴지면서 점수가 나오는 강의, 이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게 저희 선행정학은 이런 강의입니다.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흐름 위주로 이해를 시켜주면서도 쉽게 느껴지고 결국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공부했는데 1년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결국 점수로 말해줘야 되거든요. 점수로. 지금은 저희가 선택이니까 80점, 90점 이렇게 맞아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필수가 되면 정말 한 문제 싸움이에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저희 선행정학 추천 커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1단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자 하는 요 이론 입문, 여기 1단계 수업에 A급, B급 위주로 주로 큰 숲을 그려주는 그런 강좌예요. 그러고 나서 골격이 잡히면 2단계 심화로 들어요. 그러니까 심화는 C급, D급까지 포함해서 A급, B급을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C급, D급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에 너무 비중을 두시면 안 돼요. 심화 때도 A급, B급에 더 비중을 두시고, CD급은 살짝, 약간씩 하셔야 돼요. CD급 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CD급 열심히 하면 행정학은 떨어집니다. A급, B급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 때 심화를 CD급을 살짝 포함해서 A급, B급을 다시 한번 다지고요. 이제 이론서로, 요 기본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론이 어느 정도 다져지면 이제 3단계가 기출이에요. 기출 문풀 해야 됩니다. 기출은 고득점을 위해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 기출을 안 하고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기출 교재도 한 400제 정도 아주 대표적인 기출 문제만 하는 그런 얇은 책이 있고 약간 2권짜리 두꺼운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하려면 3단계에서는 그 2권짜리 기출 문풀 그걸 하셔야 되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이제 한번 감을 잡는 그런 얇은 기출 문제집을 보조 교재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는 제대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기출도 했고 이론도 깊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방대하면서 뭔가 손에 딱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이걸 콤팩트하게 딱 압축시켜서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바로 4단계 압축 단계예요. 수험 합격생들이 거의 영순위로 추천하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그래서 핵심 이론을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대표 기출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 단계쯤 되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야, 내일 당장 시험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5단계가 도응형이에요. 실전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전범위 모의고사.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문제라도 단원별로 우리가 풀었을 때 하고 그걸 섞어가지고 전범위로 해놓으면 두세 개 더 틀립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통 고득점 커리큘럼이에요. 이 5단계가. 이렇게 밟으면 100점 저희는 목표로 합니다. 100점. 이걸 다 시간이 돼서 밟으실 수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년도 시험이니까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소음기간이 이렇게 충분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히 인문사회 기초가 없거나 정말 행정학을 아까처럼 극혐, 노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2주 정도 딱 들어보시면 한 10강 정도 인강으로 들어보시면 판단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인문사회 기초가 정말 없는 것 같다. 지옥이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조금 목표 점수를 낮추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금년 하반기 정도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목표 점수를 100점 잡는 건 좀 무리예요. 그런 때는 자기가 목표 점수를 정해서 자,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하겠다. 수험 기간도 충분하고 인문사회 기초도 내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럴 때는 그냥 100점 목표로 하세요. 그 커리를 다 밟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기간도 짧고 너무 무리인 것 같다. 좀 낮추자. 90점 목표를 하시면 자, 이론 인문 들으시고 그다음에 2단계 심화 들으시고 3단계 기출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90점 확실해. 그리고 나는 이것도 벅차다. 시간이 지금 3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면 이론 인문 지금 하신 여러분들 이론 인문에다가 문제 풀이도 2권짜리가 하실 필요 없어요. 한 얇은 거 400제나 아니면 뭐 그런 정도 하셔서 그것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자기 걸로 소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80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자신 있고 내가 지금 행정학은 도저히 나한테는 좀 시간도 그렇고 무리다 할 때는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힘들게.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 점수를 낮춰서 행정학을 방어 과목을 하시면 돼요. 합격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합격만 하시면 꼭 행정학을 꼭 고득점 해야지 합격하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여건과 남아있는 수험기간 그에 따라 전략을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 6월 지금 4월인데요. 이제 5, 6월에 진행될 2021년도 인문강좌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 예전에 강의하고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4.0이 붙었잖아요. 4.0. 2021년에 대비한 가장 이른 강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강좌.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라는 말처럼 얼리버드 강좌입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남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풀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강의고, 2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 합격을 하시면은 그걸로 금상첨화겠지만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년 딱 해보고 안 됐다고 해서 때려쳐? 그거는 너무 매몰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1년 정도 더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1년을 더 하시게 되면 그때는 행정학이 필수가 됩니다. 22년부터 필수. 필수는 정말 한 문제 싸움이에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밑바탕을 잡아주는 그런 강좌예요. 피상적인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흐름과 배경 지식 이런 것 행정학을 혼자서라도 완전하게 할 수 있게 그 바탕을 다져주는 그런 강좌예요. 필수까지 대비한 완벽한 인문 강좌라. 그리고 핵심 이론 중심으로 인문 강좌니까 A급, B급 위주로 CD급까지 처음에 같이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A급, B급으로 골격을 다 잡은 다음에 CD급은 살짝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살짝. 그래서 핵심 이론 A급, B급 중심으로 큰 숲을 그려주는 줄기, 뿌리, 큰 숲을 그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때 되면 이파리 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히고 다 합니다. 그 줄기하고 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꽃을 생각하고 열매 따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강좌. 그리고 주제별로 설명을 한 4, 50분 해드리고 항상 1, 2분 또 긴 거는 2, 3분 정도 코팅을 해서 날아가지 않게 여러분 머릿속에 날아가지 않게 암기를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저희 4.0 선행장의 특성이고 이미 작년 말서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난 반응이에요. 엄청 안 날아간대요. 안 날아간대요. 자, 그리고 이론 수업이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문제를 조금씩 설명을 해드려요. 최빈줄 400제로 이 책도 이제 5월 초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월 지금 중순에 시작을 하는데 교재가 아직 출간은 안 됐지만 저희 그 교재 자료실에 강의 자료실에 PDF 파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출력 받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기본서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아직은 지금 출간이 안 된 상태인데요. 4월 말쯤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PDF 파일로 출력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빈줄 400제가 최근 3년간 아주 빈출됐던 문제만 제가 엄선해서
만든 얇은 책인데요. 그걸로 그 대표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약간 맛보기식으로 기출문제도 같이 풀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출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근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론을 막 공부할 수는 없어요. 기출을 보시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5, 6월에 진행될 2021년 4.0 선행자가 입문 강좌를 소개를 해드렸고, 궁금하신 거는요, 여기 카스파, 물론 공단기 게시판에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공단기 게시판도 있고, 저희 카스파라는 제 홈페이지 게시판도 있는데, 너무 질문이 많아서 제가 공단기 게시판에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스파 게시판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공단기로 하셔도 돼요. 그게 하시면 저희 또 연구원들이 있고 하니까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뭐 커리에 대해서든 아니면 교재에 대해서든 강의에 대해서든 아니면 행정학 내용에 대해서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 새벽에 아침 한 9시 전에 매일매일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